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폴란드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한국 대표단이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PGG 그룹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산업협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방위사업청 차관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 대표단은 한국과 폴란드 간의 미래의 합작투자분에 대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PGG 그룹은 회담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상군의 현대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미 K2 및 K2PL과 레드백 IFV 및 K9 차체 등 한국에서 여러 유형의 장비 획득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디펜스24는 이번 회담에서 레드백에 대한 많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레드백 IFV의 경우 디펜스24는 하나디펜스의 손재일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K2 전차보다도 한국산 보병 전투 차량에 더욱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6월 22일에 있었던 디펜스24와 하나디펜스의 손재일 사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마리우시보와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박람회에서도 폴란드 대표단은 하나디펜스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9 자주포와 K21 및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을 포함하여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에 어떠한 협력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양국 국방당국이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권한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디펜스는 양국 정부의 국방협력에 발맞춰 폴란드와의 다양한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크랩 프로젝트에서 폴란드와 협력했으며 크랩의 성공적인 생산 및 배송에 매우 만족합니다. K9은 전 세계 9개국이 사용하는 가장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주포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및 에스토니아와 같은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K9은 어떤 조건과 어떤 지형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레드백과 K21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보병 장갑차 전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폴란드에 필요한 최고의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과 관련하여 하나는 최근 K21과 레드백의 두 가지 유형의 IFV를 개발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K21과 레드백 디자인의 기초가 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K21과 AS21 모두 폴란드에 제공됩니까? 폴란드 정부의 필요에 따라 두 플랫폼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K21은 25톤의 비교적 가벼운 부유식 장갑차이고 레드백은 향상된 방호력과 기동성 및 화력을 갖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K21은 대한민국 육군의 사양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대한민국 육군은 도하 능력과 높은 화력을 갖춘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K21이 40mm 포탑과 대전 차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이유입니다. 또한 사수와 지휘관을 위한 독립적인 열화상 조준경이 있는 현대식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BMS 전투 관리 시스템과도 통합됩니다. K21은 한국군이 요구하는 도하 능력을 갖춰 물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디자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차량은 2009년부터 운용되었으며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120여 대 규모의 추가 양산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레드백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높은 이동성과 화력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훨씬 더 무거운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레드백은 매우 높은 수준의 탄도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능동 보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 입찰에서 우리는 대전차 유탄 발사기와 360도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경고와 보호를 제공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차량에는 내부 파편 방지 라이닝이 장착되어 있으며 유탄 발사기에 대한 추가 보호 기능 장갑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레드백은 완전히 디지털입니다. BMS 전장 관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나토의 GVA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이동성 측면에서 1000마력 엔진이 장착된 파워팩이 탑재되어 매우 우수한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레드백의 엔진은 독일의 MTU사의 엔진입니다. 한국은 파워팩에 대한 국산화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레드백이 제3국의 부품에 의존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파워팩의 경우 레드백은 현재 K9 자주포와 폴란드 크랩 자주포의 차체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MTU 엔진과 앨리슨 기어박스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방산업계는 폴란드에도 제공될 수 있는 한국산 엔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능동방어 체계는 어떻습니까? 한국형 능동방어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까? 한국의 방산업계에서는 레드백에 대한 능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레드백의 이동성과 보호 기능은 최근 한국과 호주에서 시행된 시험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드백은 레오파드2와 K2 및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포함한 모든 최신 주요 전투 전차를 지원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는 크랩 자주포 프로그램에서 K9의 차체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 분야에서 폴란드 방위 산업계, 특히 후타 스타로바보라와의 협력 전망은 어떻습니까? 폴란드 방위 산업업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포탑 중 하나인 GSSW-30을 개발했습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IFV의 GSSW-30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폴란드산 포탑과 K9 차체의 155mm 자주포를 통합하는데 매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크랩 프로그램에서 HSW와 협력한 매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드백의 GSSW-30 포탑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레드백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매우 유연한 플랫폼입니다. 30mm 포가 장착된 MT-30 포탑과 스파이크 LR-ATGM 런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호주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도 유사한 무기를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40mm 또는 50mm 포탑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포와 장갑차를 수출하는 분야에서 현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점입니다. 크랩 프로젝트는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역량을 활용하려는 우리 노력의 중요한 예입니다. 향후 폴란드와 협력하여 현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기술 이전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나는 우리가 유연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크랩 프로그램에 따라 폴란드 산업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폴란드의 필요에 따라 폴란드의 HSW 또는 PGG가 지정한 다른 공장에서 레드백의 생산 라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폴란드에서 레드백이 생산된다면 이 레드백은 폴란드 시장용인가요? 아니면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크랩 자주포의 K9 차체를 통합한 예처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폴란드의 레드백 라이센스 생산을 제공합니다. 즉 수출 제한이 없는 정식 라이센스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레드백의 판촉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 폴란드산 부품과 포탑을 갖춰 제3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산 포탑과 레드백이 통합되면 이스라엘 MT-30 포탑과 마찬가지로 수출 고객을 위한 옵션 중 하나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주력 전차를 지원할 수 있는 현대식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플랫폼을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드백의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완전히 확장 가능한 모듈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산 포탑이 장착된 레드백은 세계 시장에서 폴란드와 한국 방위 산업에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랩 프로젝트에서 구축한 폴란드와 한국 방위 산업계 간에 매우 좋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K9 및 K9 자체와 보병 전투 차량의 예상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폴란드에 인도될 수 있는 정확한 차량 수는 폴란드와의 계약, 폴란드와 한국 정부 간의 세부 협정, 그리고 다른 고객의 주문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배달의 총량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매년 전 세계 모든 고객에게 200대 이상의 자주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이 수를 늘리고 폴란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의 경우 모든 고객을 위해 매월 2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폴란드의 보병 전투 차량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폴란드와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폴란드는 또한 K9 자주포의 신속한 인도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K9과 K9 자체 모두 신속하게 폴란드에 인도될 수 있으니까 한화 디펜스는 크랩 프로젝트에서 HSW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폴란드 방위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한 배송에 관한 두 정부 간의 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시 생산 및 배송을 포함하여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사항에 따라 K9과 K9 자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한화 디펜스는 무인지상 차량과 방공 시스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 폴란드에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크랩 곡사포와 관련하여 폴란드 산업과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장된 협력의 첫 번째 단계로 봅니다. 우리는 방공 및 무인 육상 차량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 다음 단계가 열려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전반적인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방위산업 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 HSW와 크랩용 K9 차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를 얻었으며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폴란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폴란드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방위산업 역량을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자주포와 장갑차 및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유럽 시장을 위한 비즈니스 허브로서 폴란드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전투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3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등 사업 확장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이 인터뷰의 전문이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언론을 보면 K2 전차보다도 레드백 등 한국산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폴란드는 미국에서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여 전차 전력에 여유가 생긴 반면 폴란드가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는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한국산 보병 전투 차량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